예상 문제집 봅시다. 자, 이 문제집은 문항수가 356개예요. 그래서 총 한 400개 됩니다. 400개. 400개 되기 때문에 매주 50개 정도씩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 문제는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반복되는 문제, 이런 거는 여러분 푸시면 돼요. 그 외에는 다 풀어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반드시 풀 때는 특강 자료 있죠? 가지고 이제 반복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 관한 총칙 부분 문제 봅시다. 용어정에 관한 거. 자, 13쪽에 1번 문제 봅시다. 자, 1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에 관한 조문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역이란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니언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 자, 그래서 니언에 들어갈 말은 용도 지역이 들어가야 돼.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 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그렇게 뜻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기억에 들어갈 말, 그 다음에 니언에 들어갈 말이 어떤 뜻인지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 말이 있어요.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해놨죠. 따로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용도구역을 붙는 말이에요. 용도구역. 그 기억에 용도구역이란 말이 들어야 되고, 니은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란 말이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용도구역, 니은에는 용도지역, 지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항상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따로 정한다는 말 있죠? 그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기억에는 용도구역, 니은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 문제는 요약집을 좀 봐야 돼요. 자, 정확한 법조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요약집 17쪽을 보세요. 17쪽에. 요약집 17쪽을 보라 카이. 자료 말고. 자, 요약집 17쪽에 보시면은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용도지역의 정확한 법조문이 거기에 기술되어 있어요. 용도지역이란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공지 정진을 도모하게 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과 결정으로 지정 변경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자, 첫째 줄에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라는 말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말 있죠. 그 두 가지 말이 놓으면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 자, 그걸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23쪽 보세요. 23쪽에 용도지구 찾았습니까?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적 기능을 정진,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과 결조로 지형 병리하는 지역인데, 자, 그게 강화, 완화, 적응한다는 말 있죠. 그 말이 있으면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 자, 이제 용도구역은,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26쪽. 26쪽에 제일 밑에 용도구역이 있죠.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라는 말이 있죠. 따로 정한다는 말이 있으면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가지 물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자,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과 결정한 지역인데, 용도구역은 가장 핵심이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는 말 있죠. 그 말을 보고 용도구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금 이제 1번에 다시 돌아가서 둘째 줄에 따로 정한다는 말 있죠. 그러면 아, 이거는 용도구역을 말한다.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말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갑시다. 2번. 국토의 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에 공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장 공간시설이죠. 녹지, 유원지, 공공지 다 봤는데 유수지가 아니에요. 유수지는 무슨 시설이에요? 방제시설입니다. 방제시설.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세요. 특강 자료 이제 보면 돼요. 특강 자료에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자, 특강 자료 9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특강 자료 9페이지에 밑에 테마 20번이라고 되어 있고 기반시설 표 찾았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공간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광장이나 2번 녹지나 3번 유원지나 4번 공공공지는 다 공간시설이에요. 자, 그런데 유수지는 방제시설에 가시면 하천 유수지가 거기에 있죠. 자, 유수지는 무슨 시설이다? 방제시설이에요. 그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 연결로 옳은 것은 교통시설에 폐차장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에요. 유통공시설에 하수도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공간시설에 궤도가 들어간다. 틀렸죠. 자, 궤도는 자,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학교가 들어간다. 거기 맞는 답이죠. 5번에 환경기초시설에 도축장이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항상 주의할 거 딱 줄 다 쳐줬죠. 자꾸 읽어야 돼. 자, 기반시설 표를 보시고 내나 자료 9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 자, 교통시설인데 거기에 궤도는 교통시설이죠. 그래서 3번에 공간시설이라서 궤도가 공간시설에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시설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유통공급시설에서는 자, 거기에 유통업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 시장, 유료장 및 송유설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방송통시설 주의해야 됐죠. 자, 공공문화체육실로 갑시다.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가 들어가죠. 찾았습니까? 거기 방금 문제에 4번이다. 학교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니까 4번은 맞다 이 뜻이에요.
그 외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있는 체육시설, 영유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역훈련시설, 청소년시설 같은 것이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자, 방제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같은 것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에 가시면은 장사시설, 도축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도축장은 무슨 시설이다? 보건위생시설인데 5번에 환경기초시설이라 했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가면 하수도가 있죠. 하수도는 자, 환경기초시설인데 방금 제 2번에 유통공급시설이라 했죠. 그래서 틀렸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장 및 용시설, 수리오염 방지시설이 폐차장이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 있죠. 그 1번에 교통시설에서 틀렸다. 이렇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보면은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빼대를 잡을 줄 알아야 돼. 이거 볼 때. 그래서 교통시설에서는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주의해라 했죠. 자, 공간시설에서는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를 주의하고 있어야 되고, 유통공급시설은 방송통시설 주의하시고,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는 공공지역 훈련시설과 청소년시설, 방제시설은 하천과 유수지, 저수지 주의해야 돼요. 환경기초시설에서는 하수도와 끝에 폐차장 있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딱 주의하고 빼대를 잡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4번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 풀어보시고. 5번. 국토의 계획 및 뒤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란 도시공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공관리를 말한다. 자, 틀렸죠? 일부 하지 전부 하면 안 되죠. 3번에 도시공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3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5번 도시군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공객 사업에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자, 3번 질문부터 봅시다. 자료 1페이지 보세요. 자료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테마 1번 용어에 도시군계획 찾았습니까?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가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 거기 방금 이제 3번이다 이 뜻이. 자, 그래서 3번은 거기에 해당돼서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때 도시공객 사업 찾았습니까? 도시공객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도 자 거기에 도시공객 사업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질문은 2페이지 봅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 테마 7번에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가 몇 가지? 지금 8가지죠. 1반갈부터 반갈 8번까지 되어 있죠. 거기에 5번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 종류로서 결정사항입니다. 거기 4번이기 때문에 4번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1번 지문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 1번 지문은 10쪽 보세요. 10쪽. 자료 10쪽. 자, 10쪽 했습니까? 테마 21번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객 사업은 옆에 뜻이 있죠.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큰 도시공객시설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도시공객 사업이라 합니다. 도시공객 실설 사업이죠.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틀린 2번은 어디에 있느냐. 자, 13쪽 보세요. 13쪽. 자료 13쪽에. 테마 27에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 의의 보세요.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 또 동그라미까지 해놨죠. 예, 일부에 대해서 토종 합리화, 기능 정지,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체적 계획적 관리하기 수립한 도시공 관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전부 하면 틀립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6번. 국토의 계획 및 계획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용도지역이란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야 되죠. 서로 중복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중복되게 도시공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공간 관리계로 결정해야 됩니다. 2번 공간제 구조화 계획이란 토지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강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강화가 아니고 완화하는 완화. 3번 성장관리계획이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자, 틀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하고 건전한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4번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전기체계가 필요한 시설이죠. 그 4번이 맞는다. 5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하기 위해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틀렸죠? 완화입니까? 강화입니까? 강화시켜야 되죠. 자, 여기는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기반시설 부족해진다면 개발 못하도록 억제시켜야 되죠. 그래서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4번만 맞고 다 틀렸는데, 자, 거기에 1번 질문부터 봅시다. 자, 1번 질문은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테마 13번 찾았습니까? 자, 테마 13번의 용도지역주 구역에 있어서 자, 용도지역을 뜻을 확 줄여놨어요. 용도지역은 전국토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정해서 건축하는 제도로서 상호 중복 지정 불가라 해놨죠. 자, 이것 때문에 1번에 서로 중복되게 하면 안 됩니다. 상호 중복하면 안 돼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2번 지문은 자 거기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4페이지 제일 위에 양갈 1번 의라고 되어 있죠. 2번 지문은 자 거기에 의에 보시면 공간제 구조화 계획이란 토지형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해놨죠. 그게 중요하다고 거기 밑줄까 치고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용도구역을 자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방금 이제 이번에서는 강화하는 용도구역을 했죠. 그래서 틀렸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4번 지문으로 갑시다. 맞는 4번 지문은 자, 교재에 10쪽에 있습니다. 자료 10쪽에. 자, 자료 10쪽에 자, 중간에 보면 양갈로 4번에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찾았습니까? 자,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립회의가 필요한 다음 시설이 광역시설이에요. 4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광역시설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개 이상의 특광, 세독도 시군에 걸치는 시설로서 도로나 철도나 광장 같은 거. 또 두 개 이상 특광, 세독도 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로서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것이 광역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으로 갑시다. 자, 5번 질문은 자료에 16쪽 보세요. 16쪽. 16쪽에 테마 33번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찾았습니까? 1번에 보세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주상을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익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는 건 빈 공간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개발도 관리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기반 넓힐 공간이 없으니까 개발 못하도록 억제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줄 건폐율 용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폐율 용률 강화시킨다 해놨죠. 자, 그런데 방금 문제 5번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하여 적용한 데 틀렸어요. 완화가 아니고 강화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질문은 자 17쪽을 보세요. 17쪽. 테마 35에 성장관리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양갈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의 1번 방갈림 보세요.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라고 되어 있죠. 성장관리구역에서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3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전부 다 법조문 그대로 놓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 정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법조문을 다 살려놨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줄여진 자료, 확 줄여놓은 거 있죠. 그거 보고는 전혀 합격을 못합니다. 시험이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특강 자료를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조문 될 수는 다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력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로 가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은. 자, 1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강력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일단 1번이 맞습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청회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가 없다. 있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4번. 광역도시에 수립할 때 시군구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틀렸죠.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 시군 의회입니다. 그래서 자, 구의회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5번. 강력도시에 수립할 때 이를 공고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자, 다 틀렸는데, 자, 자료는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자, 1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1페이지에 테마 4번 보세요. 광역도시의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기초조사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하는데, 수립권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일단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린 이유가 구의회가 들어가 틀렸어요. 구의회. 시도, 시군의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협의심의 절차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수립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야 되죠. 그게 1번이니까 1번 맞아요. 자, 그 다음 셋째 줄에 시장군수가 수립 변경한 것은 도지사가 승인하죠. 그렇게 보시고. 공고일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보에 공고하고 며칠 이상 열람시킵니다. 30 이상 열람시키는데 5번에 14일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중요하냐 이게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관해서는 자, 그 밑에 참고표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공동 수립의 협의가 X 안 될 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3번에서는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2번 질문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2번 질문은 자, 거기에 3페이지입니다. 자료 3페이지. 자,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테마 11번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양가로선 밑에 박스 찾았어요. 세 가지 계획을 비교해 놨죠. 광역도시계획은 주민의 의견 등은 어떻게 듣느냐? 공청회를 써서 듣는데 생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해놨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생략을 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도 주민의 의견은 공청회를 써서 듣는데 생략 안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 듣기 위해서 공고열람 절차 씁니다. 그때는 생략이 돼요. 자, 같이 이렇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국토의 계획 및 뒤에 관한 법령상, 자, 강력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강력도시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강력도시 내용 우선해야 되죠. 1번 맞죠. 2번. 광역계획부는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가 있다. 광역시장 지정 못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누구? 도지사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3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가 자 없다. 틀렸습니다. 있다 해야 돼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신청 받아 광역도시의 내용을 조정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니죠. 중앙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자 틀렸어요. 자, 그래서 자료 1페이지 봅니다. 자, 1번 질문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자료 1페이지에 테마 1의 용어 중에 도시군계획이 있고 도시군계획 사업 밑에 보면은 도시군계획, 광역도시, 국가계획 세 가지 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의 갈로 안에 보시면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돼야 되고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뭘 우선합니까?
강력도시가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3번, 2번 지문에 관해서 봅시다. 테마 2번에 강력도시계획, 즉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데, 자, 강력도시 수립하려면 반드시 강력계획권 지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정할 거냐? 박스 안에 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특광, 특시도, 특별자치도, 즉 시도에 걸칠 때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은 같은 도내에 속할 때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지정하죠. 방금 문제 2번처럼 특별시장이나 강력시장 같은 사람은 광역계획권 지정 못해요. 자, 지정할 수 있대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문에 관해서 봅시다. 테마 3번에 가서 강력도시 수립권자라고 나가 있죠. 자, 박스 안에 강력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원칙적으로 1번에 관할 시도지사 공동 수립합니다. 그런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이 원만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3번에 보시면은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등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문제 4번에서는 자, 공도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가 없다 해서 틀렸어요. 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테마 4번에 광역도시 수립 절차 찾았습니까? 자, 그게 성인 칸에 자, 셋째 줄을 보세요.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한 것은 누가 승인합니까? 도지사가 승인하죠. 그런데 방금 문제 3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한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5번 같은 경우 그대로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지방이 아니죠. 중앙도시에 시민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강력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강력도시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가 없다. 틀렸죠. 있다 해야 돼요. 2번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의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맞아요.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도시의 수립권자는 자 시도지사다. 아니죠. 국가계획 관련된 누가 수립합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4번에 강력계획권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강력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자, 틀렸죠.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죠. 강력계획권은 시도지사가 공동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도시를 수립하였을 때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고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공고합니다. 시도지사가.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다 틀렸죠. 자, 봅시다. 자, 자료는 1페이지 보세요. 자, 테마 2번에 광역도시계획에 있어 1번 광역계획권 지정 보시면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전부 일부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방금 문제의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박스 아래 보시면은 1번에 강력계획권이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도, 자, 특별자치도, 즉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방금 문제 4번이 틀렸어요. 시도 관할 걸치고 있는 데는 시도지사가 공도로 관계기관 지정한다 했죠. 그때는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지문에 관해서 봅시다. 테마 3번에 광역도시 수립권자 보시면은, 박산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1번에 관할 시도지사 공동수립이 원칙인데, 2번에 보시면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할 경우 나라고 되어 있죠. 광역계획권이 지난 날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 이럴 때 누가 수립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합니다. 국가와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죠. 시도지사가 수립자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5번 지문에 관해서 봅시다. 자, 5번 지문은 테마 4번에 있습니다. 강력도시 수립 절차에, 자, 성인칸에 보시면, 시도지사 수립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 줍니다. 그걸 갈로 떼어놓으시고, 승인 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주죠. 보내줍니다. 그러면 공고열람에 가서 보시면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공보에 공고하고 3시상 열람시킵니다. 자,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내용을 공고한 데서 틀렸어요. 시도지사가 대신 공고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1번 지문은 자료에 없습니다. 자, 어디 있느냐? 요약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으냐?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요약집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거기에 자, 수립 절차 흐름도 밑에 보시면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수립권자는 강력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일간신문에 자, 공청회 개최 예정 14일 전까지 1회상 공고하고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중 들어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이 타당하든지 할 때는 광역도시 반영합니다. 이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계지역으로 구분 개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는 자, 수계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없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는 뭐 중복되는 문제니까 여러분 보시고 5번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강력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을 할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자, 수립할 수 있으며 벌써 틀렸죠. 협의 거쳐 요청하면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하는 게 아니고 단독 수립합니다. 도지사 단독 수립. 단독으로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가 없다 해서 틀렸죠. 자, 그래서 공동 수립이 아니고 단독 수립합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군수는 그 내용 안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 단독 다 조정 신청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5년 지난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에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된다. 자, 틀렸죠.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 안에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맞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자,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만 협의 권고를 다시 합니다. 공동 조정 신청일 때 협의 권고하지 않습니다. 공동 조정 신청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4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봅시다. 자료 1페이지 보세요. 테마 3번. 강력도시 수립권자라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박스 안에 광역계획군이 2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관할 시도의사 공동수립이에요. 그러나 시도의사 공동수립 원만히 잘 안 되기 때문에 2번, 3번 형태가 있는데, 2번에 보시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강력도시 수립 필요할 경우나 다음에 광역계획군이 정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의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5년이 아니고 몇 년? 3년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 밑에 광역계획군이 같은 돈의 시군에 걸칠 때는 관할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원칙인데, 여기도 원만한 수립이 안 되니까 2번, 3번, 4번 형태가 있어요. 자, 그 중에 3번 보세요. 시장군수가 협의거쳐 요청했을 때는 관할 도지사가 어떻게 수립해야 됩니까? 단독 수립해야 되죠. 1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협의거쳐 요청했는데 공동 수립을 해야 되고 단독 수립할 수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단독 수립합니다. 도지사.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테마 4번의 제일 밑에 줄, 수립 기준에 국장이 정하고 그 옆에 보시면 공동 수립의 협의가 X 안 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 공동 또는 단독으로 다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다 조정 신청돼요. 자, 그래서 방금 문제에, 자, 거기에 2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광역도시를 공동수립한 시장군수는 그 내용 안에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 했죠. 단독 신청됩니다. 4번은 또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아요. 5번이 이제 틀린 이유가 그 자료에 제일 끝에 보시면은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는데 단독일 때만 갈란에 뭘 해놨습니까? 다시 협의 권고라고 해놨죠.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만 다시 협의 권고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 5번이 틀린 이유가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때는 협의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가 보니까 아주 그 지엽적이고 구석구석에 있는 거 묻고 있죠. 예. 옛날에 놓던 강력도시 문제와는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셨어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 스타일 조금 벗어나서 그냥 구석구석이 묻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우리 지금 자료에 1페이지 있죠? 이 정도만 알면 맞춰요. 네. 자, 그래서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에 관한 문제.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시험 문제니까 조문 문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2번 문제 같아요. 2번. 자, 2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예강계좌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반 제한을 하려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의 도시군 기본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10년마다 아니고 5년마다 해야 된다.
3번 특별시장, 광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시장군사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틀렸습니다. 왜냐? 특별시장, 광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합니다. 스스로 확정해. 4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5번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틀렸죠? 자, 광역도시 우선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5번 질문 확인합시다. 5번 질문은 1페이지 보세요. 자료 1페이지. 자,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그 위에 테마 1번에 도시군계획 사업 밑에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보시면은,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되어야 되고,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 우선해야 되죠. 자, 거기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주 나옵니다. 자주. 최근 시험이 8번이나 나왔어요. 8번. 예. 그래서 다 특강 때 거기 별표까지 해냈죠. 별표까지 해냈어요. 예. 자주 나오니까.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또 봅시다. 이제 자료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에 테마 5번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대상지역 찾습니까? 1번에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이에요. 자, 이 계획은 상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늘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오전마다 뭐 해야 된다? 재검토 정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금 문제 2번이 틀렸어요. 10년마다 했죠. 자,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 6번에 가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 자, 기초조사도 있고 의견 청취도 하죠.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3번, 4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려가서 확정 승인칸 보시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립 병행한 경우에는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사 수립한 것은 도지사 승인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금 문제 3번이 틀렸어요. 특별시장, 광시장에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어요. 자, 승인받는 게 아니고 확정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1번 질문은 밑에 내려가시면 테마 8번 찾았습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 첫 번째 동그라미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반권자에 제한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가면은 자, 제한 사항이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2번 지구단위계획 지역명령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병행 가능한 사항도 제한할 수 있죠. 어떤 계획을 위반해달라고 제한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방금 문제에서는 1번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 제한하는 데서 틀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3번 문제 봅시다. 3번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